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겁도 없이 한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해경의 기관총 600발을 얻어맞고 겁에 질려 주랭랑을 쳤습니다. 중국 불법 조업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 인근의 한국, 일본 영해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의 해안, 그리고 지구 정반대편인 남미 해안에서도 불법 조업을 일삼아 전 세계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긴장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어선이 연일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을 휩쓸고 다니자 에콰도르 대통령을 비롯해 페루 주재의 미국 대사관, 국제해양자원보호단체인 오세아나까지 공식적인 경고에 나섰습니다. 페루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미국 해안경비대는 전 세계의 불법 어업과 싸우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이 불법 조업 중에 적발된 중국 어선으로 공개 저격과 다름없었는데요. 국제해양자원보호단체 오세아나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거의 300척에 가까운 중국 선박이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에서 오징어를 약탈했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또한 사실상 1개월 동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어업 활동한 사람의 99%가 중국인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도 단단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는 트위터에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해 전 세계가 나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아메리카 갈라파고스 제도는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진화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하며 각종 해양 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준 섬으로 유명합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 갈라파고스 섬에서 지내며 생태계를 연구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갈라파고스 제도는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2001년에는 그 범위가 더 확장됐을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어선들의 활동 변경이 일명 오징어 루트를 따라 이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까지 내려가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2003년 이후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도 오징어 어획량이 각각 80%, 82%씩 급감한 이유로 중국의 불법 어선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오징어 루트를 따라 남하하면서 페루와 칠레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페루는 전체 어업 수출량의 43%를 오징어가 차지할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인데요. 페루 해군과 칠레 정부는 공식적으로 경비정을 띄워 중국 어선 감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단이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꺼버리는 것은 물론 대형 급유선을 불러다 추가 급유를 하며 조업 기간을 늘리고 선원을 바꿔 태우는 편법을 통해 장기간 조업을 이어가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중국 어선단은 한꺼번에 수백 척씩 엄청난 규모로 이동하며 각종 어종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류는 공해상을 자유롭게 오가기 때문에 어류가 공해로 넘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쓸어담아 버리는 게 큰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징어와 멸종위기로 지정된 상어입니다. 오징어는 망치상어의 주식이자 각종 해양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오징어 개체수가 급감한다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악영향이 심각합니다. 칠레의 한 어부는 중국 선박들을 보고 얼마나 한꺼번에 떼를 지어 다니는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처럼 보인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미 지난 2015년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 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 20만여 장을 압수한 전력이 있습니다. 귀성어는 중국에서 샥스핀 인기가 높아지며 개체수가 급감했는데요. 이렇게나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이지만 한국 영해에는 한동안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한국 영해 근처에서 불법 어업을 꺼려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부터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어부들은 한국을 만만하게 보며 불법 조업을 밥 먹듯이 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동해에서는 북한 영해 쪽에서 진을 치고 남한 영해로 이동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했으며 서해에서는 양쯔강 입구에서 길목을 막아놓고 한국 쪽으로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해는 중국 어부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바다 중 하나였죠. 왜냐하면 중국 어선을 향한 한국 해경의 공용어기의 사용이 타국보다 훨씬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 십상이며 혹여나 영해나 공해에서 중국 어선을 향해 사격을 시도하다가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로 공용화기의 사용을 극히 제한했습니다. 괘씸한 중국 어선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것이죠.
한국이 국제적인 마찰을 원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한국 해경의 단속에 걸렸을 때 해경들에게 쇠꼬챙이를 들이대며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무기를 가지고 돌진하며 위협을 가하며 타국의 공권력에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결국 한 중국 어선이 무대뽀로 한국 고속단정에 돌진하여 결국 한국 단정이 침몰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지난 2016년 10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파견된 3005 인천 경비함은 중국 어선들이 도주하자 고속단정을 내보냈는데 아나무인인 중국 어부들은 갑판 위에 쇠창살을 꽂으며 고속단정에 위협을 가하고 접근을 막았으며 그 후 100톤급 중국 어선이 고속단정의 뒤쪽으로 돌진하여 한국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3005의 인천 경비함은 중앙통제실에서 발포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사격을 할 수 없었고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유감을 표명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중국 어선들을 더욱 자신만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 그래도 한국 해협의 물고기를 싹쓸이하며 한국 어부들의 몫을 불법적으로 다 뺏어가는 중국인들이 심지어 한국 해경까지 해쳤다면 이는 분명 국제적으로 큰 충돌이 일어났을 일입니다. 결국 뻔뻔한 중국 정부와 중국 어부들에 대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단정 침몰 사건이 있었던 4.15 곧바로 M60 기관총 20mm, 40mm 발건포 공용화기를 현장 판단에 따라서 사용해도 좋다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이때까지도 한국이 각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설마 우리를 쏘겠어? 하는 심정으로 변함없이 한국에서 불법 조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중앙해양안전본부 기동전단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체포하던 중 어선들이 또다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타시를 직접 겨냥해 M60 기관총으로 자그마치 600여 발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다면 제대로 해버리는 한국이죠. 그러자 이제서야 한국이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국 어선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뱃머리를 돌려 중국 해역으로 준행랑을 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뻔뻔한 중국 언론은 화기를 쓰는 것은 적대국이나 하는 행동이라며 한국 해경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서특필했었죠. 대체 누가 먼저 남의 나라 공권력에 쇠창살을 들이밀고 배를 돌진해 경찰 단정을 침몰시키며 적국 행동을 했는데 화기를 썼다며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언론뿐 아니라 중국 정부도 한국 해경에게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사적으로 참아주다간 호구당한다는 걸 깨달은 한국은 중국 정부의 항의를 깔끔히 무시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관포를 발포한 결과 다음 해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수가 57% 가까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려서 도망갈 땐 언제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중국 어선들을 납포하길 꺼려하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악용해서 다시 불법 조업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영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은 전염병 진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을 자국 땅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야기가 다르죠. 성공적으로 병을 진압하고 있는 덕분에 중국 어선을 체포해와서 직접 검사까지 해주며 한국 영토로 데려와 조사를 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경은 중국 불법 어선을 경비하기 위해 함정을 배치하겠다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한동안 자제했던 화기를 다시 꺼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M60 기관총으로 또다시 퍼부어줘야 남의 바다에서 물고기를 훔치는 도둑들이 정신을 차릴 테니 말이죠. 이에 네티즌들은 어느 나라건 한국을 건드리면 작살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화기 사용만 하지 말고 또다시 해경을 위협적으로 건들면 아예 배를 침몰시키자. 우리 어민들 재산을 지키는 건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신사적으로 잘 대해주며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국을 만만히 봐왔죠. 화기를 사용하여 기관총으로 수백여 발을 퍼부으며 강경 대응하니 그제서야 한국의 무서움을 느끼고 꽁무니를 뺀 것에서 중국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를 넘기면 봐주지 말아야 한국을 만만히 안 볼 듯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